韓国の社会問題、例えばですね、コロナのこととか、労働運動もやりましたね。あとは、環境問題もやった。예를 들어서 한국의 사회 문제가 하나 있고요. 큰 주제로. 또 하나는 그 한일 관계, 특히 역사 문제. 그러니까 한국의 주제로서는 예를 들어서 그 국립의료원의 의사 그 인도주의 실종 의사 협의회 이보라 공동 대표 분이 작년 3월 그 전에 3월도 2번 나와가지고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고요. 그리고 정의연의 이나영 이사장, 중앙대 교수 그분도 나오고,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도 몇 번 했고, 지난주는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는 지난주는 그 이해주 서울대 교수 2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한열 그때 앞에서 춤을 추셨던 분이. 예, 알아요. 네, 그분의 제자가 나와가지고 그 옛날 이야기 했습니다. 今までやったの、どういうのやったのかというのを紹介して、例えばですね、国立医療院というところでお医者さん、内科医、呼吸医内科やっているイーボラ先生、女性です。その方が今まで2回出てくれました。コロナの対応について、実際、国立医療院でコロナの治療を担当された方です。あとは今まで民主労総でも貨物連帯とか、ソウルのことがやりましたし、正義連、日本軍慰安婦の問題ですね。その正義連の理事長のイーナヨンさん、中央大学の先生で女性運動についての話をしてもらいました。で先週はですね、ソウル大の教授で2年ほど前に亡くなったイ・エジさんという、古典舞踊の先生ですね、その人の弟子に出てもらって、87年、イーハンニョルのデモの時に先頭で踊った方です。多分、写真やなんかは見たこと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が、そういう方の話も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あとはですね、日本軍慰安婦の問題とか、強制労働の問題についてやっています。그리고 일본 군 위안부나 강제 노동 연행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했고요. 한국에서 미얀마 연대 활동도 2번 정도 했습니다. 3번 했구나. 韓国でミャンマーのね、連帯運動についてもやりました。今度3月ぐらいにちょっとまた、ミャンマー、韓国にいるミャンマー人の方呼んでやろうかなとも考えています。ということで、今日の、セミナーこれから始めます。第、140回です。よく続いてますね。今日はですね、最低賃金と、非正規雇用というタイトルでですね、インチョン地域で、活動をされている、イ・ヒョンジンさん、民主労総インチョン一般労働組合の委員長をされています。イ・ヒョンジンさんから、話をしてもらおうと思います。皆さん、最初ちょっと顔見せてください。挨拶しましょう。どうしても嫌だという方はいいですが、構わない方は顔をぜひお見せください。はい、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吉田さん、お久しぶりです。お久しぶりで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東海林さん、はじめまして、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んな感じでやっております。はい。じゃあ、まず、今日のゲスト、イ・ヒョンジンさんの自己紹介ちょっとお願いしますね。위원장님, 좀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自己紹介するのに時間かかりますかと言いますか。 지난번에 그 안재환 선생 음. 그 하셨다 그래서 음. 이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去年9月にね、ですね、インチョンでインノヘという、労働者団体の活動をかつてやってた80年代末、90年代初めですね。その委員長だったアンジェファンさんという方が出て話をしてくれました。で、今日のイ・ヒョンジンさんはアンジェファンさんの紹介で、来てます。で、自己紹介長くなっても、まあ、기록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중간중간 좀 통역하면서. 예. 1980년대 이제 그 대학을 다니다가 학생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전두환 군사 정권에 이제 맞서 싸우다가 그 학교를 이제 중퇴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노동 현장으로 취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87년이었어요. はい。ですね、80年代に大学に通って、大学の中で学生運動をしました。ただ、죄송합니다. 학교 전공 뭐였어요? 아,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예,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였어요. ソウル大学の物理学科だったんですけど、中退をしてですね、で、軍隊に行って帰ってきて、労働の現場に入ります。それが87年でした。 뭐 자연과학도가 되려고 이제 대학을 갔었는데, 뭐 그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게 이제 당시에 이렇게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민주화 투쟁을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기가 어려웠어요. やはり当時はですね、非常にさまざまな問題があった時期ですね。で、自然にですね、もちろん科学には興味があったんですが、自然に学生運動を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で、学生運動に参加する中で、卒業自体がちょっと難しくなって、大学は中退をしました。 87년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공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천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만났던 동지들 중에 안재환 선생도 있었어요. 87年にですね、軍隊を除隊して、で、現場に入ろうということで、インチョンに行きました。で、何人かの仲間と会ったんですが、そのうちの一人がですね、去年9月にこのセミナーに出てくれたアンジェファンさんです。 예, 저는 이제 그 안재환 선생하고 같은 그룹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노동운동을 하는 다양한 그 정치 조직들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이제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で、アンジェハンさんはですね、インノヘ、インチョン、 예, 인노회, 인부노회. そういうちょっとですね、労働者に基盤を置いた政治グループですね、を組織して、その代表だったんですが、今日話をしてくださる、イ・ヒョンジンさんはですね、その同じグループ、そのグループには入っていなくて、むしろ労働現場でですね、労働者と一緒に活動するということで、現在までずっと現場で活動しているそうです。 87년 이후에 그 노동자들 대투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87년에 이제 6월 항쟁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 노동자 투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인천만 해도 해고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조직해서 사업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들을 적극적으로 벌려 나갔죠. 87年というのは皆さんもご存知かと思いますが、6月の民主化構想がありますね。で、その後ですね、7月から8月、9月、
というのはですね、労働組合がたくさんできたり、御用労組が民主化されたりとかいう、すごい労働者の戦いが高揚した時期でした。で、インチョンでもそうなんですが、同時にですね、解雇労働者もたくさん出て、その解雇された労働者の職場復帰ですね、その戦いも行いました。15년 정도 지난, 그러니까 2000년대 정도가 되니까 이들의 문제는 대충 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이제 실업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IMF를 기점으로.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조합을 조직을 했습니다. このですね、解雇の問題は大体15年ぐらい戦ってですね、2005年頃には全部解決をしました。で、2000年頃からですね、ちょうど IMF ですね、98年ぐらいからですね、この時からですね、いわゆる失業問題ともう一つは非正規労働者ですね、これが非常に増えてきて、でとりわけですね、非正規労働者ですね、期間契約職とか、基幹労働者ですね、これの組織化というのを始めます。 비정규직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조합은 이제 그 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아무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너럴 유니언인데 인천 지역의 그 일반 노조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업장 구분 없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작은 공장, 중소사업장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에 따라서 이게 해고되기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제 그 포섭하기 위한 거죠. ですね、この非正規労働者を組織するためにですね、いわゆる一般労組ジェネラルユニオンというのをインチョンで作りました。で、これはですね、産業別ではなく、その地域単位の地域の組合ということで、誰でも入れるというふうにしました。で、その中でとりわけ中小の零細企業ですね、その中の労働者を組織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오늘 이야기할 주제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 사실 최저임금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이제 가난한 사업장, 그러니까 중소사업장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투쟁 이런 것들은 우리 노동조합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今日のテーマとも関係しますが、中小企業にとってはですね、その最低賃金というのは、中小企業で働く労働者にとっては、最低賃金というのは非常に大きな問題になります。ですので、最低賃金を上げていくというのは非常に労働組合としても重要な戦いになっています。 인천 지역 일반 노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는 노동조합의 명칭인데요. 2002년에 발족해서 지금 이제 20년이 좀 지났죠. 현재는 조합원들이 약 500명 정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한 20개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2002このインチョン一般労働組合ですね、ジェネラルユニオン、これはですね、2002年に正式に出発し、ですので、大体20年経ちました。今、組合員はですね、約500人です。事業所としては大体20ぐらい、まあ、これは数はちょっと増えたり減ったりしてますが、大体そのぐらいあります。 일반 노동조합도 전국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 민주일반 노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데 지역별로는 이제 지역 지부를 갖고 있는 셈이죠. 이런 종류의 운동은 마찬가지로 한 20년 정도 이제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뭐 그 1000명 이상 조직이 된 데도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0명 이상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조직이 돼 있습니다. この
いわゆるジェネラルユニオンですね、地域の、全国組織もありますし、また地域ごとにも、いわば支部ですねという形であります。で、多いところは組合数が1000人、ソウルなどは、3000人ほど組合員がいるそうです。 오늘 원래 주제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좀 드려야 되겠죠. ね、今日のテーマですね、最低賃金についてもですね、話をしてくれるということなんで、その話もしないといけないですよね。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다시 법조문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최저임금법이 이제 제정된 것은 사실 1986년입니다. 1986년. 예. 이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전두환 정권 이제 마지막 단계였거든요. 87년에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기 1년 전이었어요. 당시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가난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40년 정도 전이었으니까. ですね、법 정식 명칭 최저임금법이요? 예, 최저임금법은 제정된 것이 1986년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で、韓国ですね、最低賃金法という法律が、1986年にできます。先ほども言いましたが、翌87年には大きな民主化運動がありましたね。ですので、チョン・ドゥファン政権のもう末期にですね、86年に最低賃金法ができるわけです。で、当時はですね、韓国の労働者というのは非常に貧しい時代でした。 실제로는 이게 별 의미를 갖지 못했던 게 당시에는 워낙 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하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임금 양극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요하게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2010년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이었어요. 그전에는 법이 있으나 마나한 거였어요. ただですね、法律は86年にできましたが、あっても全く機能はしていないという状況でした。で、今のような、いわゆる貧富の差、両国化というのもなかったので、もうみんな貧しかったという時代ですね、労働者は。で、最低賃金というのが社会問題化するのは、2010年ぐらいからです。 실제로 의미를 갖는 것은 뭐냐면 최저임금이 공표가 되면 이걸 그 노동 현장에서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법적인 제재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키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법으로 제재하고 이걸 지키도록 만든 것이 201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된 거죠. ですね、86年にできたときは、守ること、最低賃金を違反した場合の罰則とか、制裁とか、そういうない法律だったんですよね。で、結局ですね、最低賃金を守らないといけないと、罰則規定などができたのが、2012年からです。 그런데 당시 2012년 정도면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이때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4,580원이에요. 5,000원이 채 안 됐습니다. 4,850원. 예, 그러면은 이걸 기본급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정도면 사실 그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다 벌 때라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었어요. 2012年にですね、最低賃金が制定され、最低賃金が4850ウォンでした。で、これをですね、月で、月給で見ると100万ウォン以下になるんですよね。ですので、で、当時はですね、100万ウォン以下では生活ができないので、この金額では全く意味がなして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런데 이게 법에 의해서 강제된다는 걸 이제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최저임금을 해마다 꾸준히 올려가다 보면 실제로 현장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선에 맞춰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간 투쟁을 계속 했어요. で、2012年以降ですね、このような形で最低賃金が、公表されて、それを守らないと、法律で守らないと罰則規定があるようになったわけですね。ですので、これによってですね、それまで最低賃金以下だった、本当小さい労働企業ですね、中小の零細の現場では、労働者は非常にこれによって利益得た、給料が上がったという結果になりました。 예, 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음. 노동자들 9명, 그리고 사용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이에요. 그래서 전체 27명이거든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동자들 9명 중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위원들을 내는데 4명, 5명 이렇게 해서 9명을 맞추죠. 그런데 이렇게 맞춰진 인원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계속 올리자고 얘기할 테고 사용자들은 이제 못 올린다고 버틴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꾸준히 일정 액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쯤 그러니까 2015년, 6년 이럴 때쯤이 되니까 비로소 그 노동 현장의 최저임금 생활자들의 임금과 비슷하게 육박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열심히 투쟁을 하면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현장에서 이제 안 지킨다든지 하면 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법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 신고만 해도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강제가 생기고 나니까 벌금이나 처벌을 받게 되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자기 임금을 올리는 수단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 거죠. まずですね、じゃあこの最低賃金をどのように決めるのかということからまず説明します。ですね、労働者側ですね、が9人、使用者が会社が企業側が9人、あと公益の代表ですが9人、合計27名の委員によって合意によって決まります。労働者の9人は、民主労組と韓国労組が4人、5人ということで、どのように割り振ってるのかちょっと聞けなかったんですけど、で大体ここでですね、労働者側は上げろともちろん言うわけですよね。民主労組、韓国労組。で、使用者側、会社側は、資本側は、上げないというんですが、ただ、全体の雰囲気としては、上げていくというのが、どの程度上げるかということで、なったわけです。で、大体ですね、지금부터 5년 전부터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뭐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됐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각각 그 자신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최저생계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임금이긴 하지만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최저임금을 주장을 하는데 투쟁을 통해서 계속 이제 밀어붙이니까 박근혜 정권 때는 상당 부분 올랐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폭 인상을 했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8,000원 이상 이제 최저임금이 형성이 되고 나니까 사실은 16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이제 현장에서 확보하게 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해져 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중소사업장이나 그러니까 영세한 업종에서도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제 사용자들은 특히 이제 회사 망한다 뭐 이런 이제 그 악담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최저임금 생활자들 내지는 이제 그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이런 경우가 이걸 토대로 해서 일정하게는 그러니까 그 임금 인상을 계속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셈이죠. 이게 유효하게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그래서 최근 4, 5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ですね、 확실하게 예, 도움이 되기 시작했어요. で、2012年からこのような、最低賃金を上げるシステムですね、制度ができて、毎年毎年上がっていくんですが、だいたい2017年ぐらいですね、パククネ政権の末期ですね、からだいたいですね、いわゆる最低生計費ですね、これだけないと生活ができないという金額がありますよね。それと最低賃金が大体同じレベルになってきました。で、このようによって最低賃金を上げてきたことによってですね、もちろん中小零細の企業は、これだけ上がると、もう会社経営できないという声もありますけど、で、これを違反するとですね、こういう最低賃金を守らないということを、いわゆる報告っていうか、言うだけで、企業側は罰せられるわけですよね。罰金であったり、指導であったり。ということなので、これはもう強制力を持って、守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ます。で、これによってですね、例えばアルバイトなんかも、の時給などもこれによって、上がってき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예, 민주노총, 그러니까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노총은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그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잡고 각 현장에서 투쟁을 하고 있어요. 韓国労組も同じですが、民主労組としてもですね、この最低賃金を上げるということは非常に大きな意味を持つわけですね。ということで、その現場でですね、非常に最重要課題として、最低賃金の問題というのを今、取り扱っている、活動しているそうです。 이게 중소사업장이나 이제 저임금 구조가 이게 고착돼 있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노동조합이 없어도 최저임금 인상되고 나면 그건 누구든지 다 알게 되니까 그걸 지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그 미조직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이제 신경을 많이 그러니까 그 관심을 갖게 되고 따라서 민주노총은 그 자기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이긴 한데 비정규직이나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최저임금 투쟁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6월 이후에는 사실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임금 인상 투쟁이라고 볼 수 있죠. で、結局ですね、韓国の今のこの最低賃金はいわば強制力を持っているわけですね。ですので、未組織であったり、あるいは、非正規雇用だったり、そういうところの労働者もですね、自動的にその最低賃金の恩恵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ので、民主労組は、どちらかというと正規労働者が多いわけですが、それでも重要な課題だと考えて、最低賃金を上げる戦いというのをやっているわけです。 2011년, 그러니까 10년 전 기준으로 당시에 이제 최저임금법이 그러니까 강제되기 시작했던 무렵에 이게 실행됐을 때 약 23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 선상에서 그러니까 그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인원이 자꾸 확대돼 왔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부분은 사실 최저임금에 묶여 있는 상황인데 5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러니까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年からですね、このように最低賃金が強制力を持つようになったわけですね。で、当時としては約230万人ぐらいの労働者が、この最低賃金の恩恵を受けるんではないかと推測をしました。で、現在ではですね、この数とはもっと増えてですね、500万人ぐらいの労働者が、いわゆる最低賃金の制度の恩恵を受けているというふうことが推測できます。 예, 그리고 이건 이제 뭐 외국인 노동자들도 구분 없이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제가 보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 그 산업별 협약이 맺어지기는 어려운 조건이고, 아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법적인 강제로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을 실행을 하면서 저임금 구조를 이렇게 계속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で、この最低賃金というのはですね、外国人労働者ももちろん適用されます。で、韓国の場合はですね、いわゆる産業別の組合労働運動というのがなかなかまだ難しい状況にあるわけで、そういった中では、こういった今の行っている最低賃金制度ですね、この持つ強制力というのは非常に、労働者にとっては大きな意味を持つ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ね。네, 예, 제가 최저임금, 네. 네, 설명은 그 정도 드릴게요. 일단. 네. 最低賃金についてはですね、大体このぐらいにします、説明は。그러면 지금 올해는 9,620원가요? 예, 9,620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월 소정 근무 209시간이면 기본 200만 원 전후로,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으로 임금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대충 맞아 들어가요. ですね、現在ですね、韓国の最低賃金が9,620ウォンです。だいたい1万ウォン弱ですね。ですので、月額で考えるとですね、200万ちょっと超えるぐらいの金額になっています。 원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2년차 최저임금 투쟁을 하게 되는데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이제 좀 적대적이라, 그래서 최저임금 투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원래 이제 노동자들 그 생존 조건에 어느 정도 혜택이 될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で、今後ですね、ユン・ソギョル政権の下でまた最低賃金を上げる戦いをしなきゃいけないわけですよね。で、ユン政権の場合は労働者に対する、あるいは労働組合に対する非常に敵対的な態度を示しているので、今後どうなるのかというのが、연재님 말씀하시는 최저임금 뭐 합의체는 시기는 언제예요? 항상. 원래 이게 실행은 이제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6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노사정 세 파트너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7월 달에는 보통 결정이 납니다. 왜냐하면 8월 5일에 공표를 해야 되거든요. 8월 5일까지는. 그러니까 8월 5일이 공표. 예, 7월 말까지는 대략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싸우다가 잘 안 되면 이제 뛰쳐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또 한국노총이 남아서 또 붙들고 또 협상을 하기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타결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그 해 타결이 안 되면 이제 다음 해 적용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보통은 민주노총이 불참을 하더라도 전체 인원은 27명에서 약간 빠지는 거니까 가결을 하죠. 그래서 그 가결을 보통 7월 말에 하고 8월 달에 이제 공표해서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새로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예, 맞습니다. ですね、この先ほど言った、最低賃金の審議会ですね、3パート、労働者、使用者、公益委員ですね、27名で行うこの審議会がですね、大体6月にはいつも始まります。で、7月ぐらいにはですね、もう金額を確定して、8月5日に公表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そうです。で、大体金額が少ないとかということで、抗議の意味を込めてですね、民主労総は、会を参加しなかったりとかということを、そういう戦術を取る場合もあるんですが、全体27名のうちの4名ぐらいが参加しないと、ただ可決はできるわけであって、韓国労組が残っているので、大体8月5日に、7月の末に決定をして、8月の5日に公表。で、それがですね、次の年の1月1日から実施になります。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법률상으로 벌금이 2천만 원 이하거나 아니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요. 그래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최근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이렇게 고소고발을 당하는 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영세한 그러니까 그 편의점이나 주유소 이런 데들은 이제 사람을 적게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 뭐 그런 일들은 있는데 보통 제조업 사업장이나 일반 이제 사업장들은 어쨌건 최저임금을 맞춰 나가죠. ですね、この最低賃金に違反するとですね、事業主は2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あるいは3年以下の懲役になるわけです。ですので、非常にこの強制力を持っているので、本当ごく一部のサービス業ですね、を除いて、ほとんどの製造業ではもうこれを守るというふうになっているそうです。僕のところもこの1月の給料から、今回もらった給料から上がってました、基本給が. 그러니까 적고도 2월 달에 받은 월급도 인상되어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나카 선생이 보내준 임금 명세서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인상된 액수로 이렇게 조정이 돼서 결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뭐 약간 상회하는 그래서 9,300원대 정도로 그러니까 9,600원에서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조정이 돼 있더라고요. 僕もですね、今働いてて、1月の給料は12月分なので、回答せずに、2月15日に出た給料には、今年の9620ウォンですか、よりもちょっと上の金額で、基本給が上がっておりました。で、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요.最低賃金について僕も知らないことがたくさんあるので、あと今日ですね、実際に労働運動をされている方もいらっしゃるので、いろいろ聞ければと思います。一番の僕が思うのはですね、いわゆるサービス残業なり、いわゆるタイムカードに確認されていない労働というのがあるわけですよね。そういうのをどう見るのかということをちょっと聞きたいと思います。
昔コンビニのアルバイト学生に聞いたら、2時間サービスで働いてるって言ったんですよ。근데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이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 옛날에 1시간, 2시간 공짜로 일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예전에는 좀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별로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사실 최저임금을 알고 있고, 그리고 10년 전만 해더라도 이렇게 시간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특히 이제 학생들이라는 경우에 그 시간 지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가끔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시간 지키고 그러고 뭐 이를테면 이제 오전 4시간 아르바이트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꼭 매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꼭 급한 시간대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일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데 이제 커피숍 같은데 보면 시간이 딱 정해져서 맞춰서 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정확히 문 닫고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는 좀 많이 바뀐 풍경인 것 같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ちょっと僕がですね、前、うちのアパートのコンビニのアルバイトに聞いたら、サービス産業やってるって言ったんですけど、どうなんですかって聞いたら、イ・ヒョンジェンさんもですね、いろいろ時々聞くそうです。で、最近はですね、学生もですね、非常に最低賃金の金額もちゃんと知ってるし、時間をもう正確に守って、その時間だけ働くっていうふうにもなってるそうです、全体の雰囲気が。で、また、例えば食堂であったりとか、コンビニもそうですが、そういうところで、忙しい時期だけですね、本当、お昼ご飯の4時間とか、そういう形できっちり時間を守って働いてもらうと、働くというのが、一般化しているそうです。ですから、以前とはですね、その辺の雰囲気がかなり変わった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ます。오히려 아까 젊은 학생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보다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파트 경비들이에요. 이제 이 경비들은 소위 감시 단속적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8시간 근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그래서 훨씬 더 느슨한 노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딱 8시간에 맞춰가지고 최저임금을 꼭 적용하지는 않아도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24시간씩 근무를 시켜도 된다는 거죠. 원래 8시간 근무하고 최소한 연장 시간이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연속 근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제 노동 형태가 느슨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간에 이제 휴게 시간을 자꾸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아파트에 24시간 체류하는데 근로로 확정되는 시간은 10시간 이상이 빠져서 14시간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무 시간은 14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비 아저씨들은 보통 할아버지들이니까 뭐 그것도 대충 감수하면서 노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은 이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소지가 좀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굉장히 정교하게 계약을 써요. 그러니까 휴게 시간을 왕창 늘려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쓰게 해놓고 정작 그 휴게 시간은 잘 보장되지 않는데 그렇다 어디 가서 얘기하기는 참 곤란한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죠. で、そういったアルバイトの学生というのは最近大きな問題ないんですが、
今一番問題になるのはものの一つはですね、アパート団地の警備員ですね。韓国の場合はですね、大体アパート団地、僕の住んでるところも700家具ぐらいいるわけですよね。で、警備員が5、6人いるのかな。で、こういったアパートの警備員がですね、結局、8時間の労働で、プラス3、4時間の残業というのが守られていないわけですよね。結局、24時間拘束、24時間アパートの中にいて、途中に、休憩時間をたくさん入れて、結局働いている時間は、8時間プラス6時間とかで12時間とか14時間だというふうにして、給料が払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좀 이제 웃기는 경우들인데, 최근 3년 정도 동안에 아파트 경비들은 그 계약서에 휴게 시간이 계속 늘어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휴게 시간이 6시간, 7시간, 그 24시간 중에 차지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 액수를 맞춰줄 수가 없게 되니까 대신에 휴게 시간을 1시간씩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시간이었다가 8시간으로 됐고 8시간이었다가 9시간 되고 최근에는 10시간까지 휴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10시간 동안에 그러면은 24시간 일을 하러 와가지고 그러니까 24시간 체류하면서 10시간을 그 휴게 시간이라고 해놓고 이제 그럼 14시간만 임금을 계산해 주는 셈이죠. 그러니까 좀 웃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で、最近ですね、もう本当におかしいのがですね、毎年毎年契約書を作ってるわけですけど、非正規なんで、契約書の中に出てくる休憩時間、1日の休憩時間とかどんどん増えてるんですよね。例えば3年前だと1日に7時間の休憩時間が、去年は8時間で、今年は10時間だという形で、結局、最低賃金の上がった分に合わせるために、働いた時間を減らして、休憩時間を増やすと。で、24時間、そのアパートには滞在をすると、拘束されるというような形で働いているそうです。네. 청소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나카 선생은 이제 재활용업체인데 그게 아니고 건물 청소하시는 여사님들, 네네. 예, 그런 경우들도 이제 그 보통 그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게 사람들 눈에 이제 잘 안 띄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일찍 출근해가지고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사무실 청소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고 이제 그 중간에 한참 업무가 바쁘고 할 때는 함부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또 역으로 점심시간에 낼 때 이제 쉴 때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다 보니까 사실 근무 시간과 이제 체류 시간 사이에 그 공백이 좀 생기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またですね、同じような問題が、いわゆる事務所とかアパートの清掃ですね、そこでも起きています。例えばですね、朝早く来て掃除をして、で次は昼休みの時に掃除をするとかってなると、途中に休憩時間が入るわけですよね。ですので、拘束されている時間と実際に賃金をもらえる労働時間というのは全く違うというのが、清掃の仕事でも問題になっているそうです。뭐,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은 그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 노조에 이렇게 그 조직돼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다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그해 그 회사의 사용자들하고 교섭해가지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 협상을 해내기 위해서 음. 악정고투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최소한 그것보다는 더 받을 수 있도록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동조합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죠. で、やはりですね、最低賃金以上にやっぱりもらうと、得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のがあるわけですよね。そのためにイ・ヒョンジンさんたちの組合現場でもですね、最低賃金以上の、給与をもらうためにいろいろ戦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はいですね、他に今、例えば今年は民主労総がいくらぐらいの最低賃金を要求しているのか、ちょっと聞きますね。올해는 민주노총에서는 최저임금 얼마로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아직은 연초라서 음, 잘은 모르겠는데요. 음, 통상 민주노총에서 이제 올해는 목표가 사실 9,620원에서 이제 내년이 되면 10,000원은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음, 그래서 이게 이제 10,000원을 돌파하는 게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서 음, 우리도 올해는 이제 10,000원을 넘기자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나 뭐 이런 걸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10,000원 이하로 그러니까 저지하기 위해서 아마 심각하게 격돌할 것 같습니다. ですね、今僕がですね、今年は民主労総としてはどのくらい最低賃金を要求するんですかと聞きました。で、まだ年の初めですので、正式には決まってません。ただ、1万ウォンですね、の壁というのがあるわけで、これをもちろん突破するというのがですね、非常に象徴的な意味もあるので、目標になるだろうと。ただ、ユン・ソギョル政権はですね、非常に労働運動を適しているので、今年の最低賃金、あるいはそれに関係する戦いというのは、非常に厳しいものになるだろうということです。じゃあ、最低賃金のほかにですね、地域の合同労組ですね、一般労組のこともちょっと話をしてもらって、で、その後にですね、質疑応答をやれればなと思います。5分、10分ぐらいちょっと話してもらえますか。그러면 다음에 좀 지역에서 일반 노조, 제네럴 유니온, 예. 예, 에 대해서 조금 5분, 10분 정도 조금 소개해 주세요. 예. 주로 어떤 것이 주요한 활동인 거나 어디에 예. 어려움이 있거나 뭐 어떤 내용도 괜찮습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원래 취지는 그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사회에 이제 IMF를 겪으면서 사실은 실업자들이 대량 양산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저임금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 간에 큰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현재로 보면 약 20년간의 그런 노동자들 간의 양극화 현상들이 심각해져서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00만 명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의 반 정도라고 보여져요. 근데 사실 민주노총이 조직하고 있는 100만 정도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거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만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노동조합이 이제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비율은 아직 높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노조 조직률도 대단히 낮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네. 여기까지 좀. ですね、韓国の場合は2000年、大体2000年以降ですね、いわゆる IMF の、によってですね、失業問題、あるいは、低賃金の、契約非正規というのが非常に増えてきて、いわゆる労働者の中での二極化、二分化というのがだんだん大きくなります。で、2020年、20年間過ぎてね、大体現在は、その両極化というのが非常に大きくなっています。で、大体ですね、非正規雇用というのは、非正規雇用労働者というのが1000万人ぐらいだと推定されています。全体の労働者の半分ですね、が非正規になっています。で、民主労総、大体組合員数が100万人ですが、実はこの中で非正規の労働者の組合数というのが10万人ぐらいです。10%しかいないわけですよね。残りの90万ぐらいはいわゆる正規労働者になっています。그러면 일반적으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만약에 이제 지금 그 기준으로 보자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면 200만 원 내지 250만 원 정도 월급을 탄다고 할 때 3천만 원 정도 연봉이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정규직 노동자들은 대체로 그러니까 그것보다 높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억대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 과대 포장되어 있는 거고요. 5천만 원 이상 되는 노동자들이 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주요하게 그러니까 공단의 그 중소사업장, 그 10명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인데 우리 노조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잠시만 여기까지 좀 할게요. 예. ですね、いわゆる非正規労働者ですね、の場合は、だいたい最低賃金ギリギリぐらいですので、月でいうと200万から250万ウォン、年間300万ウォンぐらいになってますね。で、マスコミなんかで、例えば労働組合で、1億ウォンだから日本円でいうと1000万ですね、もらっている労働者がいるなんていうのは、これはあまりにも、ちょっとオーバーであって、ただ、年俸でですね、5000万ウォン、日本円で大体500万円ですね、このぐらいもらっている正規の労働者というのはそれなりにいるわけですね。ね。 인천에 이제 대학교들이 있어요. 대학에는 이제 교직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규직 그 사무 업무를 보는 교직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수, 학생, 그리고 이제 교직원인데 그 교직원 축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일하는 그 보안 경비 그리고 청소하시는 여사님들 그리고 기계 설비 시설 운영하는 기술자들 이들은 이제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면 임금 차이가 배 이상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묶여 있고 그러니까 용역업체 소속이죠. 그래서 이중적인 고용 구조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대학교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에 그러니까 인천대학교 정식 그 교직원이 있는가 하면 인천대에서 그러니까 외주 용역을 준 청소업체 또는 경비업체 그리고 시설관리업체 그 소속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소속이 인천대학교가 아니죠. 실제 사업장은 인천대학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접고용이라고 하죠. 그런 비정규직들 다 최저임금이에요.
例えばですね、大学を見るとこういうことが言えるわけです。院長にも大学ありますが、いわゆる正規の教職員以外にですね、大学の中で働いている保安業務であったりとか、掃除であったりとか、機械、ボイラーでなんか機械の管理ですね、こういった人たちは今ほとんどですね、外部の派遣から契約で来てるわけですね。で、実際に働いているところはインチョン大学ですが、インチョン大学との契約というのは全くないわけです。 자, 그러면 또 이제 인천에 남동공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단 아마 다나카 선생이 일하고 있는 그 동네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영세 사업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0명 이하 사업장 이런 경우들은 여지없이 다 최저임금 생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경우들은 회사와 고용 관계는 직고용 관계죠. 그러니까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구조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근속이 오래되면 퇴직금은 발생을 하지만 뭐 사실 그 거의 최저임금 생활자는 마찬가지고 간혹 이제 수당 같은 것들을 확보해서 임금을 좀 올리는 경우들이 있긴 하죠. またですね、インチョンの場合は南洞工業団地というのがありますが、こういうところでもですね、20人以下の小さい零細の工場ですね、こういうところもですね、実際、正規の職員であっても、実際にもらったような最低賃金ギリギリだというのがあります。で、こういうところもやっぱり非常に大きな問題になっています。 그래서 이 건설 현장이나 남동공단 그리고 이제 병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일하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들, 예, 그리고 이제 간병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조선족 아주머니들, 그런 분들이 거기서 이제 먹고 자면서 일을 하는 경우들도 다 최저임금이에요. 일단 최저임금은 받고 있고요. 예. またですね、建設の現場、あるいは病院ですね、病院もですね、いわゆる看病人という形で、患者の世話をしている人がいるわけですよね。で、とりわけ朝鮮族、中国国籍の朝鮮人かな、朝鮮民なんかも病院の中で寝泊まりして看病人として働いている人もいるそうです。彼女らも非常に待遇が悪いということです。 우리 노조에 이제 그 인천항, 그러니까 항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항운노조라는 정규직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 노동자이기도 하고 사용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항운노조원이 아닌 일용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이렇게 그 고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임시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경우들은 이제 일일 고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계약서 쓰고 일하고 이제 퇴근하는 매일매일 계약서를 쓰는 관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또 여지없이 최저임금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냐 하면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제한돼 있어요. 아무나 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천항 같은 경우에 보안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라서 우리 노조에 이제 가입해서 권리를 좀 보장받는, 그러니까 그 고용을 안정되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あとですね、インチョンですね、港がありますよね。で、この港の中でですね、いわゆる日雇いで働く人もいるそうです。毎日毎日契約書を書いて。で、そういう人たちもですね、最低賃金よりもちょっと上ぐらいの給料、お金しかもらえないそうです。で、中には
一般労組ですね、組合に入って、まず雇用の安定ですね、これを要求するということを、活動もしているそうです。그리고 제가 좀 하나 예, 여쭈는데 시간도 좀 없으니까 한국에서 200만 원 월급 있어도 그 연금나 그런 거 공제했잖아요. 예, 연금나 보험나. 예, 예. 토탈로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10% 정도 공제가 되죠, 사실. 그러니까 모든 거. 4대 보험, 음, 4대 보험, 음, 그러니까 고용, 음,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음, 그리고 실업급여. 음.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아니죠. 그러니까 고용보험이니까. 고용보험, 예, 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예, 그리고 산재. 그렇죠. 그래서 4대 네. 보험에 이제 산재는 사용자가 가입하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본인 부담은 그러니까 세 가지거든요. 음, 그래서 보통 그 액수가 한 10% 정도 잡으면 돼요. 20만 원 내다. 한 게 적어요. 예. 일본에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래요? まあ、보고가 있을 거예요. ですね、で、今僕最後にですね、200万ウォンの給料の中で引かれる、保険とか年金とかありますよね。それトータルでどのくらいですかと聞いたら、大体 10% だと。これは日本と大体種類は同じですね。まず国民年金、健康保険、あと雇用保険。この3つは労働者と会社側がお互いに負担し、あとはもう一つは産業災害ですね。これは雇用者側だけが負担します。で、これによって引かれる、給料から引かれるのが大体 10% ぐらいだということです。日本よりも少ないですね. 아마 일본에 앞으로 연금 올린다고 그러면 금액이 좀 많아지네요. 한국도 뭐 요새 연금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네. 보통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200만 원 중에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떼는 몫이 10만 원 전후예요. 15만 원 정도. 제가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금 없이 10만 원 정도니까. 네. 10% ちょっとね。はい。僕の場合はですね、年金は引かれてないので、だいたい10万ウォンぐらい引かれてます。220ぐらいで。で、年金があれば一緒に15万ウォンぐらいだから、25万ウォンぐらい引かれてるのかな。計算になります。ということで、もう時間もどんどんなくなってきました。그러면 마지막 좀 쫀리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좀 질문, 네. 시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はい、すみません。話があっち行ったりこっち行ったりしてますが、8時半までに終われということなので、質問をですね、2つ、3つぐらいちょっと受けたいと思いますが、はい、東海林さんどうぞお願いします。はい、東海林です。聞こえますか？はい、OK です。聞こえます。初めて参加させてもらって、いきなり質問ばかりで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も、聞きたいことが山ほどあります。で、絞って聞きます。僕は日本で新聞記者をやってます。저는 일본에서 신문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토카이리さん. 예. で、30年ぐらい仕事しているうちの20年ぐらいが労働の問題を取材しています。 30년 신문 기자 했는데요. 그 전에 20년 정도는 노동 문제에 관련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예, 예. はい。で、今日全体の話を聞いた感想では、鏡を見ているような気持ちでした。全く日本と同じような問題で、同じような形で働いているというのがよくわかりました。 오늘 이야기 듣고요. 전체적으로는 일본하고 똑같다고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뭐가 비슷하다고요? 일본 모습하고 예. 한국의 모습이 거의 똑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의 노동운동사, 그러니까 60년대 이후에 산별노조의 발달
대해서 음. 그 한국 상황하고 많이 달라서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私はですね、日本の60年代以降のですね、選別労働運動の発展ということが韓国とはかなり違うので、その部分について興味があると言っています。はい。で、僕は、新聞記者もやってますけども、そのうち、新聞労連というですね、新聞記者の労働組合の全国組織の委員長も2年、やっていました。なので、労働運動にもちょっとは、知識があるつもりです。그리고 토카리상 그 30년 기자 생활을 지내서 2년 정도는 신문 기자의 노조, 신문 노련이라는 기자의 노조가 있거든요. 그 기자 조합에서 위원장을 2년 정도 했습니다. はい。で、僕は個人的にはその韓国の労働運動が企業別から産別に変わろうとしていること、変わっていっているところにすごく興味があるんですけども、今日はその質問は置いておいて、最近のことで何点かお尋ねしたいんですね。 네, 요즘 일어나는 그 화제거리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별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요. 다른 주제를 물어보겠습니다. はい。で、日本でも、日本は、昨年最賃が改定されて、31円最低賃金が上がったんですね。で、大体 3% ぐらい上がったんですけども、しかし、その後、物価が急上昇して、食料品とか、そういう労働者にとって一番大事な部分の物価がすごく上がって、電気代もそうですけども、その 3% の最賃の引き上げなんか吹っ飛んでしまうぐらい、物価が上がっています。 일본의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이 3%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올해는 3%. 하지만 그 물가 인상률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3%의 인상을 하면 도저히 대응 못하는 상황입니다. いいですか？はい。それで、その最賃というのは、労働者を最低限生活を支える賃金、要するに飯が食える賃金でなくてはならないんですけども、31円上がっても飯が食える賃金、最賃ではないんですね。なので、10月に最賃は引き上がったんですけども、もう一回最賃を上げろという議論が出てるんですね。もう生活できないから、もう一回最賃上げろ、再改定の議論が出てます。 일본의 경우에는 그 물가가 상승 엄청나고 그것 때문에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을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목소리가 커지고요. 다시 한번 10월에 다시 한번 그 최저임금 인상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요즘 나와 있습니다. 1년 2回ですね。そうです。法律的には、韓国と同じその審議会が、再改定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れば、再改定の議論を始め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けども、でも実質的に国も使用者も1年に1回しかやりたくない。だから再改定の議論を無視している、あるいは聞かないふりをしているっていうのが現状です。で、韓国はこういう再改定の最賃においてですね、再改定のようなやり方っていうのはあるんでしょうか。で、日本も韓国と同じ本当審議会で決めていくんですけども、韓国ではこういう再改定が物価なんかがどんと上がったときにね、再改定するようなシステムになっているんでしょうかっていうのが一つと、とりあえずすみません。あともう一個だけありますんで、すみません。もう一個も言ってください。はい、もう一個はですね、その日本も2012年ぐらいに
やはりその貧富の差、貧困というのが非常に問題になってくる中で、最低賃金を上げなきゃならないねということで、政府と労働組合と使用者、これ政労使ですね。3者で合意をして、最低賃金1000円を目指そうというのを2012、3年ぐらいに話して合意しました。それから10年経っているのに、いまだに日本の最賃は1000円に届いていません。韓国の最賃よりも今、日本は下です。だから韓国はなぜこれだけ急激に賃金を上げることができたのか、僕は日本というのはずっと保守の政権が続いて政権交代がないから、ダイナミックな政策変更ができずにですね、ずるずる来てしまって、今、まだ1000円にも到達してないっていう状況なんですね。そういうのが原因となって、少子化が進行したり、経済力が落ちていったりと、もう散々もうひどい状況になってるんですよね。で、ごめんなさい、なんか長くなって申し訳ないですけど、韓国で短期間にこれだけ最賃を引き上げることができた原動力は何だったかというのを教えてください。질문 두 개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본에도 최저임금 심의 회의가 있고요. 근데 법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최저임금 올릴 수 있대요. 1년 안에 1년에 한 번 아닌다고 하거든요. 네, 일본 그 노동자 측은 다시 한번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최저임금은 개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회사 측은, 자본 측은 그거를 대응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최저임금법에서 그렇게 1년에 2번 올리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1년에 한 번인데, 한국은 이제 그 최저임금 투쟁을 좀 격렬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은 특히 뭐 한국노총도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뭐 회정을 박차고 나온다든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상당히 이제 끈질기게 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정도 인상이 된 건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죠. 그런데 올해는 이제 또 더 지독하게 싸울 거다라는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어느 정도 할지는 아직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6월 달에 시작해요, 보통. 観光の場合はですね、もう会議をする時期、あるいは決定する時期、公表する時期はもう先ほど言ったように決まっているので、1年に1回だそうです。再度するというのはできないそうです。で、去年の場合は 5% ぐらい上がっています。で、民主労組、そして韓国労組も含めてですね、最低賃金に関する闘争というのは非常に強くやると言っています。で、じゃあ2番目の質問ちょっとやりますね。先ほど1000円に突破してないという。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2012년 그 최저임금 1000엔을 목표로 했어요. 그것도 전부 자본 노동자 3명 같이 그렇게 선언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일본의 최저임금 아직은 1000엔 안 돼요. 900엔 됩니다. 10년 지나도 아직은 1000엔 안 됩니다. 한국 경우에는 2배 이상 인상된 거잖아요. 12년부터.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첫째는 원래 한국이 저임금이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최저임금 자체가
노동 현장의 임금을 그러니까 그 따라가지 못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전에 법이 강제화되고 나서부터 그걸 이제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기 시작하면서 정책적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을 했던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권장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제 사항이 되고 난 후로는 투쟁을 통해서 계속했고 또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동자들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있어서 박근혜 정부 때도 꽤 많이 올라갔어요. 예. よく香港パッキングがいいですね。ですね、結局、政権が変わるごとにですね、労働者の、なんていうかな、方をちょっと配慮するというのがあるそうです。ですから、パククネ政権の時にもかなり上がったそうなんですよ、最低賃金。ですから、やっぱりそのダイナミックさというか、そこが一つの原動力になってるみたいですね。で、あとは、最低賃金を実際、本当上げていくという戦いというのはかなり強烈にやる。최저임금으로 요구해서 스트라이키는 파업은 못하죠. 파업은 못하는데 네. 집회 투쟁을 열심히 하죠. 네. 그러니까 그 민주노총이나 이제 한국노총이 그 세를 모아가지고 그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앞에 가서 밤샘 농성하고 거기 이제 그 우리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서 같이 투쟁하고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전체課税が 되니까 파업 자체는 불법이가 되는 거죠. 예, 예. ですね、韓国の場合、最低賃金を上げろというのは政治課題になって、政治要求になってしまうので、労働組合としてはストライキをするとそれ違法になっちゃうんですよ。ですので、例えばその審議会ですね、の前に行って大きな集会を、もう民主労組と韓国労組が合同でやるとか、というような形で圧力をかけているそう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よろしいでしょうか。はい、他にあと1人ぐらい、8時半までなので、吉田さんいかがですか？あるいは須永さん。須永ですけども、私たちも群馬合同労組ということで、誰でも入れる労働組合を、この10年間ぐらいやってきてます。で、韓国との問題については、一緒に国鉄労働組合の中だった道路千葉という組合の労働者たちが解雇されて、それでも頑張っているという、そういうことで、そういう千葉労働と結びついてやってます。で、千葉道路が韓国の鉄道労組と交流がもう10年ぐらいありまして、で、そういうところで、韓国の民主労組の労働者大会にも行ったりして、現場の葬儀の戦いとか、そういうことで交流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やってます。で、特に日本の資本のアサヒガラス、これが非正規の人たちが組合を作ったら解雇したということで、このアサヒ非正規職士会と7年代交流しながら、今も日本の本社闘争をやっているという組合です。で、非常に誰でも入れる労働組合と非正規の組合の私たちにとって有益な話を伺うことができたという感想だけですけど、それをお伝えください。須永씨는群馬でしたっけ？群馬合同労組。 群馬합동노동조합이라는 지역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제너럴 유니언입니다. 근데 한국과 연대 투쟁은 철도 노조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가라스라는
일본 차분에 공장에서 한국에서 일하다가 비정규직이에요. 해고돼가지고 이제 뭐 9년째인가요? 해고 복귀를 하는 그런 투쟁도 노조 활동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はい、で、すいません。あまり時間がなくて申し訳ないです。で、先ほどね、ちょっと僕が思ったのは、労働組合以前の問題として、アルバイトの学生がですね、時間を守るとか、その労働賃金、最低賃金をちゃんと知ってるとかっていう、そこがやっぱりね、大きいような気がしたんですよね。日本と違いがそこにあるかなっていう気がしました。제가 좀 오늘 듣고 가장 느끼는 부분은 아르바이트 학생도 최저임금을 알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일을 하는 시간은 몇 시간인지도 알고 있고, 그거를 정확히 지킨다는 게 그런 그 태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새 그 학교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이 얼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노동 인권 교육, 이런 것들을,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학교는 앞서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러기도 해요. 고등학교 정도로. 예, 예. 그리고 이제 공업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취업할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법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하도록 그 운동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의외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紅茶ね、ですね、今その話を僕はしたらですね、実は結構学生たちが学校で勉強してると言ってます。例えば工業高校の場合だと、すぐ就職しますよね。ですので、労働法を勉強すると教えるというのが必須になっているそうです。また一般の高校でもですね、労働法であったり、最低賃金であったり、そういうのを授業中に教えてて、で、想像以上に若い人たちは、正確にそれを知ってるということです。これは日本と違うような気がしますね。どうですか、若葉さん、吉田さん。ちょっと振ってすみません。もうそろそろおしまいなんですけど。聞いて。はい。はい。学校の授業で教えてるとこって本当に一部だと思います、日本では。たまにそういう意識の高い先生が私たちのようなところに講師を頼んだり、弁護士の先生に講師頼んだりする程度で、日本ではまだ全然ちゃんと授業で教えるとかになってないと思います。일본의 경우에는 진짜 선생님에 따라서 그런 노동법이나 노동자의 권리에 좀 그 수업 시간에 하는 케이스는 조금 있는데 일반적이는 아니다고 합니다. 역시 물론 한국도 그게 보편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전교조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노조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그런 걸 아예 이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도록 그런 요구들을 해요. 근데 그게 학교마다 편차는 있죠. 예. 学校ごとに差はありますけども、とりわけ全教室ですね、教師の組合のいる学校などでは、それはやってますし、また教育庁ですね、日本にいる教育委員会、ここでもですね、それをやるようにと要求をしているそうです。ということですいません、駆け足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が、もう30分過ぎちゃったので、この辺で、どなたかが質問してるな。ごめんなさい。日本でも始まってます。そうです。はい。わかりました。本当だ。좀
東海林さんもですね、何度か学校で授業したことがあるという書き込みをしてくれました。아까 신문 기자분도 몇 번 학교에서 수업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はい、ということでですね、すみません、今日ドタバタやりましたが、この辺で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皆さん、ちょっと最後、顔を見せ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と挨拶をして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で、あと、これ以外にも質問があれば、僕の方にメールを送ってください。僕からですね、イ・ヒョンジンさんに聞きますので、東海林さん、どうぞ。たくさんください。위원장님, 나중에 다시 질문 사항 있으면 제가 받아가지고요. 위원장님과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너무 아리가또 고생하셨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네, 자, 失礼します。来週はですね、南北関係に関連する話です。休戦ラインについてやりますので、また Facebook に載せますので、ご覧ください。で、再来週は、東アジアの軍事情勢についてやります。で、その後はですね、11日から3月の11日は、独立運動の中の女性活動家についてやりますので、また Facebook でお知らせし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では、今日はこれで終わります。どうも失礼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失礼します。